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도빠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 네. 철거는 이제 싹 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거의 컨설팅의 어떤 거의 100% 예, 어떤 신경이 좀 집중되어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외부 팀이 또 연계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공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 팀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팀은 우리 고객님께서 컨택을 하셔가지고 다 섭외를 하셨습니다. 외부 팀을 선택을 할 때 저는 뭐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요인이 있다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인생 연륜이 좀 되신 분들이 좀 컨택하셔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예, 아시겠지만 우리 또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예, 좀 덜 달고 다른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이제 오시는 분들보다 조금 뭐랄까 좀 기에서 좀 눌린다라는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현장의 이제 관리라든지 어떤 이제 이야기 전달함에 있어서 내가 인테리어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좀 연륜으로 같이 이렇게 가는 부분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컨택하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쉽지도 않고 아마 현장 관리에 있어서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외부 팀을 사용하신다라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괜찮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왜냐면 고객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연륜도 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다루시는 능력도 어느 정도 된다고 좀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좀 확실하고 좀 괜찮은 분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면은 컨설팅만으로도 좀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현장이 고객님께서 진짜 말 그대로 반셀프를 직접 주도해 나가시면서도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리면은 충분히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철거하는 날 제가 와가지고 우리 철거 대표님도 뵀거든요. 근데 사람도 좋으시고, 그리고 고객님께서 말씀도 잘 하고 그러셔가지고 뭐 금액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실력도 어느 정도 딱 해보면 알잖아요. 예, 실력도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하신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준비는 무조건 한 3, 4개월 전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일반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맡기셔도 3, 4개월 전에 하셔야 되는데, 뭐 반셀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이렇게 사람 맞추기가 매우 어렵고, 지금 우리 고객님께서는 사실 좀 긴급하게 맞추신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좀 뭐 필름이라든지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을 찾는데 좀 어려움도 겪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맞추셔서 일단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현장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릴 건 살리고 이제 죽일 건 죽이고 이제 그렇게 들어간 현장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철거를 안 하고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덮어 씌워가지고 마감을 할 생각입니다. 뭐 필름이 유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장 입구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것도 많이 묻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필름으로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죠. 네. 여기 지금 살짝 찍혔어요, CD관이. 예, 보통 CD관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는 전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봤는데 여기 찍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열어보고 이제 후레쉬 켜가지고 좀 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손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된다. 철거가 이제 반셀프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쁘게 잘해주겠지, 이것만 똑 띄워주겠지 이러지는 않아요. 아무리 꼼꼼하게 잘해주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들고 있는 장비 자체가 거칠기 때문에 마이크로하게 좀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보통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배관 까먹었을 때, 그때는 미리미리 나 배관 까먹을 수 있다는 거 안다. 하지만 배관 까먹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공구라든지 이런 걸 좀 갖고 오셔가지고 좀 해주십사 말씀을 좀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저긴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큰 문제 없는 걸로 이제 체크를 육안으로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바닥 이제 샌딩까지 지금 다 해놓으신 상태예요. 바닥 샌딩도 이렇게 해놓으신 걸 보면은 여기는 조금 거칠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보통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예. 그러니까 이제 팀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요런 게 지금 현장에 좀 많이 보여요. 이거는 이제 여기다 샌딩기를 갖고서 이제 그라인더로 이제 하는데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흔적들이 훅 먹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잘못했을 경우 배관을 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는 그렇게까지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예. 샌딩도 비교적 다 잘 해 놓으시고 깔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몰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마감, 벽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몰딩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설치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이렇게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이쪽에서 좀 찍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무몰딩으로 시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몰딩을 시공하실 때는 몰딩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몰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려 있었습니다. 네. 몰딩이 이 천장에서 얘랑 이 벽 사이에 어떤 특별한 간섭 없이 그냥 얘만 단독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간섭 없이 붙어 있는 느낌이었지만 실제로는 얘가 쏙 들어갔어요. 요 부분이. 그래서 얘를 뜯어내면은 요 코너 쪽에 요 두께만큼 한 1cm 정도 두께만큼 다 비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비니까 거기 뭔가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몰딩을 뜯어냈다고 해서 무몰딩이 한 방에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천장을 한번 치든 벽을 한번 치든 이렇게 벽 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몰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의 일종의 이제 그 시각적 트릭이거든요. 뭐냐면은 알판 작업을 지금 한 걸 좀 보겠습니다. 이제 몰딩 이야기에서 이제 알판 작업까지 들어갔는데 자, 여기가 지금 간접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떼어냈는데, 보세요. 알판을 떡으로 만들었어요. 네. 알판을 떡으로 만들었는데, 원피로 알판 떡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턴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용인이 되지 않는 디테일이긴 해요, 사실은. 네. 이렇게 했다가는 욕먹는다 이거죠, 한마디로. 왜냐면 이제 벽이 요동을 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도배 마감을 지금 해놨는데 알판을 붙여놓고 도배 마감을 했는데 여기 좀 태파를 좀 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디테일은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디테일로 보시면 되는데 저렴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떡으로 이렇게 알판을 붙여놓은 다음에 원피 알판을 붙여놓고 그대로 이제 마감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울렁울렁 이게 좀 심해요. 요동을 많이 쳐요. 울렁울렁 요동을 치는데. 다시 이제 몰딩 이야기로 돌아와서 요 몰딩이 그런 요동치는 그 벽면 상태, 예. 요 벽면 상태를 가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고 요동 쳤네,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쪽을 많이 보거든요. 이 코너 쪽. 그래서 코너 쪽에 있어서는 직선을 좀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벽면이 꿀렁거리는 게 안 보이겠지라고 이제 해놓은 게 요 몰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몰딩을 해 놓으면은 뭐 재료가 분리가 되니까 여기서 칼질 해가지고 여기도 쏙 껴놓고 그러면 이제 마감이 깔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몰딩이 부족한 벽면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요철이라든지 단차 이런 거를 좀 상쇄시키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안 떼어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떼어내면은 일이 커져요. 그래서 떼어내지 않고 그러면은 건설사에서 그렇게 해놨으니 그거를 없애버리겠다. 그 얘기는 벽을 다시 예쁘게 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게 많이 보이지만 뭐 그 정도까지 아니라면은 저는 이 몰딩을 이용해서 평활도를 유지하는 것 실제 평활도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각적 트릭을 스스로 이제 본인이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그냥 살려놓고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말이 좀 장황하게 됐는데 이해는 다 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철거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이게 원피로 이제 떡이 쳐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일단은 또 떡을 칠 겁니다. 여기다가. 네. 그래가지고 도배 마감으로 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이제 도배 마감으로 해야죠. 네. 석고를 붙여가지고 마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길 지금 바라고 계시고요. 저도 이제 그럴 거고요. 그 이제 요런 것들, 요런 거. 네. 요런 게 지금 몰딩이 지금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는 우리 철거팀에서 빼놓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요거. 예. 근데 지금 어디에 지금 빼놓으셨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그거는 고객님께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디다 빼놓으셨는지 좀 확인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몰딩이랑 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 미드웨이를 이 당시에 미드웨이에다가 인조 대리석을 붙여 놓으셨어요. 그럼 이걸 떼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고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보통은 통키로 들어갔을 때는 띄죠. 대신에 이제 금액적인 측면에서 고객님이랑 협의를 봐가지고 이걸 띄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객님들이 조금 이걸 붙여놔야 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여기 이제 반셀프 인테리어로 들어가는 거니까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현재로서 이제 덧방을 칠 거고요. 그럼 얘를 띄어야 된다라고 내가 결정했을 때는 얘만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띄면 이 석고까지 이제 같이 물고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석고가 손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손상이 되면은 석고도 다 이제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좀 저렴하게 들어가고 싶다. 뭐 한두 개 나오는 것 정도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되실 때는 여기에다가 바로 덧방 시공을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1cm가 나왔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보통들 약간의 코너 쪽 마감에 있어서 좀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눈에 거슬리는 경우는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 마감이라든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조금씩 그런 좀 지저분한 것들을 줄여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테고 그래서 이거를 걷어내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셨는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걷어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고객님께서도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얘가 또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요. 얘가 또 짱짱이 잘 붙어 있고요. 다행히 얘도 막 덜렁덜렁 했으면 아마 제가 걷어내자고 했을 텐데 잘 붙어 있고 그리고 얘가 평활도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요런 이 친구가 좀 못난이긴 하지만 요거 이렇게 좀 들여놓으면은 거의 무프레임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쉽죠. 이런 데는 한 1.2cm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공간이 막 거의 한 1.8cm, 한 2cm 정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기존에 좀 잘 해놔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긴 넓고 여긴 좁고 어쨌든 마감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살릴 수가 있고 만약에 살리지 않겠다 했을 때는 이 석고까지 다 뜯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목공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벽이랑 여 벽이랑은 좀 다른 게 여기 보시면은 단열재 보이시죠? 여긴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뜯어내면은 단열재도 같이 뜯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덜렁덜렁 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단열도 그럼 같이 해야 되니까 요것만 살려도 목공비 꽤 많이 아끼는 거죠. 거의 뭐 한 품 정도 아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금액이 얼마 아껴지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 없는 게 뜯어보고 나서 벽 상태 보고 나서 컨디션 보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간다 찝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벽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곰팡이가 쓸어 있죠. 곰팡이가 쓸어 있는 위치를 보면은 내가 추후에도 여기 단열을 하지 않고도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대략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곰팡이가 쓸어 있는 부분이 가구가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구를 집어 넣었을 때는 뒷부분에 결로 현상이 생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결로가 없죠. 아니, 곰팡이가 없죠. 결로 현상은 있지만 곰팡이를 어느 정도 제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 컨디션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원칙대로 간다면은 얘도 교체를 하고 여기도 단열 넣는 게 가장 짱이겠지만 지금 고객님께서는
여기 일단은 탄성하신 다음에 관리하시면서 지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제가 하지 않고 알려드리고 고객님께서 선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는 뭐 단열 안 하고 그냥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뭐 큰 문제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베란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제 또 그런 게 있죠. 중간에 공기층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 공간 자체가 단열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배수관이라든지 우수관도 이제 간혹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 습 관리하기는 더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렇게 오픈해 놓고 그냥 중간중간 환기도 하시면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수 분배기가 있고, 또 여기는 이제 각 방으로 들어가는 온수 관련한 배관들이 있는데, 이동하실 때 얘는 사실 건드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구조 변경 하실 때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옮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배관은 가능하면 안 만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고, 다행히 고객님께서 여기에는 구조 변경을 안 하시고 이렇게 기역자로 들어가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일단은 큰 문제 없이 이 친구들은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도 철거 안함 이렇게 다 써놨어요. 동그라미. 제발 철거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몰딩 정도는 뭐 철거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해 두셔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몰딩 같은 경우, 요런 몰딩, 요 벽 몰딩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는 우리 목공팀에서 그냥 제거하시도록 하셔도 되세요. 철거팀 같은 경우는 뭐 요런 거 하나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받는 데도 있긴 하지만, 철거팀 할 때 무조건 다 뜯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몰딩은 그냥 일단 두셔도 큰 문제는 없다. 목공팀에서.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그죠? 좀 벌어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차라리 목공팀에서 이거는 한번 투피 치면서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들어가고, 아니면 요걸 그냥 떼어낸다라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목공팀에서 좀 잡아주는 게 차라리 좀 낫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뻑뻑뻑 뜯어내는 것보다는 최대한 가성비 공사를 할 때는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건 살려놨어요. 그리고 안에도 좀 고객님께서 이제 재활용 하시겠다고 하시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활용을 하실 거라 그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와가지고 체크 하면서 좀 보면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1편 정도로만 하고, 요 다음 편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